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락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에 매여 산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어떤 체계가 있기는 하다고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되게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래밍화 되어져 있는 선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외부가 강제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외부가 강제하는 어떤 제스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에 선택한 건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가 고정된 그 틀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 중에 누군가는 그걸 깨달았다. 그 깨달은 애들은 좀 똑똑하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들인데 걔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런 틀을 복제한 무엇을 만들고 있잖아요.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보는 건 XR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AR, VR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 XR 기술은 그러니까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떤 가상 세계에 우리가 이미지 스크린으로 펼쳐 놓는 거 있잖아요. 기존 영화랑 조금 다르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전 그게 딱 환상 스크린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XR 기술을 엄청 눈여겨보는데,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인간으로부터 나왔다고요. 누군가는 자기 안에 그런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질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어떤 현실의 소재로서 구현한 거죠. 아시겠죠? 틀을 보는 인간이랑 틀을 안 보는 인간, 못 보는 인간의 차이. 누구나 틀에 씌여 있는데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틀에 씌여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깊이 생각한 사람이랑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얼마나 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틀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좋은 틀은 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 과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좋은 틀은 없다고요. 왜 좋은 틀이 없냐고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철학사에서 굉장한 논쟁 주제였거든요. 그 1원론인지 2원론인지 정신이랑 물질이 같다인지 정신이랑 물질이 다르다인지. 근데 그거에 좀 기울어진 쪽은 정신이랑 물질이 다르다. 그쪽으로 좀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험상 이제 어, 정신이랑 물질이랑 같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뭐예요? 틀이잖아요, 틀. 그러니까요. 빈틈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이랑 물질은 다른데 무슨 연관관계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랑 물질을 같게 보기도 했는데 완전히 같다고 하면 좀 안 같은 것 같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양상인데 일단은 그래서 다르다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정신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하지만 만들어진 그거는 온전히 정신을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보고 있는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질을 뭐 양자역학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입자냐 파동이냐가 중요한데 입자냐 파동도 물질이라고요. 입자냐 파동이냐를 결정하는 당신의 어떤 정신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에 의해서 틀을 강제당해서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정 부분 자신의 정신이 그러니까 접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벌레 얘기를 또 해볼까요? 대벌레가 나뭇가지 흉내를 내도
적에게 잘 잡아먹힌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대벌레는 계속 나뭇가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벌레는 나뭇가지가 아니지만 나뭇가지인 이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인간이 대벌레에 인간을 끼워 넣어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틀을 뒤집어 쓰고 산다고요. 그게 나의 전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입장은 정신이랑 물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락강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한계성에 도달하게 되는 힘든 존재죠. 힘들 거예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좋게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새로운 틀을 발명해서 뒤집어 쓰는 것, 아니면 틀의 한계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뭐 이런 류의 생활 방식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네요. 대벌레가 나뭇가지 흉내를 그렇게 내게 된 건 어쩌면, 그러니까 대벌레의 선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도,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있어서 나뭇가지를 흉내냈다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굳이 많은 세계의 어떤 형태 중에서 나뭇가지를 왜 흉내를 냈을까? 뭐 그러면 자기가 흉내 낼 수 있는 게 자기가 갑자기 뭐 새 날개를 만들겠어요? 아니면 뭐 나뭇잎처럼 몸을 늘릴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자기랑 뭔가 비슷하게 동질적인 일자 형태의 나뭇가지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만약에 대벌레가 나뭇잎이랑 사랑에 빠졌다, 지한테 나뭇잎이 꽂혔다 이러면 계속 나뭇잎을 흉내내려고 몸을 나뭇잎처럼 만들어서 나뭇잎 대벌레로 진화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벌레가 나뭇가지가 아니지만 나뭇가지라서 락항은 불안해진다고 봤는데, 이게 또 호전몽이랑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호전몽에서는 장자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훨훨 나니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내인지 모르겠는 물아초월의 어떤 그런 감각을 얘기했고, 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아일체의 감각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물아일체는 저는 이건 이때 제 시각이 들어가니까요. 물아일체는 약간 최면에 걸린 사람이랑 똑같아. 그래서 물아일체의 감각이란 건 난 거짓이라고 봐. 근데 약간 동양의 문화에는 물화일체적인 어떤 경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는 그건 최면에 걸린 사람이랑 똑같다. 그러면 물아를 초월하는 감각이란 뭐냐? 그게 말하는 장자가 말하는 호전몽인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좀 믿지 않지만 약간 불교에서 윤회한다. 해탈, 열반에 드는 어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나도 아니고, 뭐, 그 물질 세계도 휘둘리지 않게 초월하는 입장이라는 건데, 불교에서 그 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물아일체가 불가능하듯이 물아 초월도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 입장이고, 락항 이론이랑 불교 이론이 많이 엮이는데, 물아 초월이잖아요, 불교 쪽은. 그래서 저는 그건 완전히 다르다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락항의 이론은 불교와 근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정신이랑 물질은 불일치한다는 거니까요. 저도 그 입장을 되게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벌레는 나뭇가지가 아니지만 나뭇가지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물알을 일체하는 어떤 최면에 걸려서 살아가던지, 이도 저도 아니라서 열반해가지고 아예 죽음에 이르르는 세상을 떠나는 어떤 불교적인 그거던지, 아니면 뭐예요? 항상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고, 저는 세 번째가 락항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기도 하면서 가장 납득이 가능한 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자꾸 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신과 물질은 불일치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정신. 그러니까 틀은 언제나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틀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 버릴 준비를 하고 깨부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좀 알고요. 그러니까 틀 안에 갇혀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새로운 틀이 있다면 어차피 모든 틀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새로운 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거리껴 하지 말고요. 또 새로운 틀도 만들어 보고요. 또 다중의 틀이라고 해서 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꼭 당신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동일할 수가 없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할 수 있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라고요. 나의 존재성을 아는 것. 그건 하나의 틀로 설명 안 되고요. 매번 변화해서 틀로 잡아내려면 틀이 변화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그 틀로 다 잡아내기 부족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나의 존재라는 걸,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바로 나의 존재라는 힘이라고, 존재하는 힘이에요. 나의 존재하는 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건 인식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비물질적인 것이에요. 좋은 틀이나 틀에 집착하지 말고 틀을 벗어나는 나의 존재에 먼저 집중하는 게 먼저다. 항상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나의 존재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틀을 확보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